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의 이병도입니다. 9월 29일 오늘 하루는 어제 반짝 장세에 이어서 정반대의 어려움의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애플의 바잉 등급에서 뉴트럴로 떨어진 결과에 의해서 시장 매도를 주도함에 따라 새로운 2022년 최저점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소용돌이 치면서 주식은 목요일에 2022년 매도세를 재개하여 S&P 500을 올해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매도는 광범위한 기반이었고 주요 투자은행이 한때 약세 시장의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폭락한 애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주가는 4.9%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1% 하락한 3640.47로 2018년 새로운 마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션 중에는 2022년 장중 최저치인 33,610.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장중 수준이기도 합니다. 한편 다우존스 34산업 평균 지수는 458.13포인트, 1.54% 하락한 29,225.61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84% 하락한 1737.51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은행이 금융시장과 무너지는 영국 파운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요일 주식의 광범위한 랠리를 따랐습니다. 스털링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달러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에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1.9%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는 거의 2% 상승하여 6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UBS의 마크 헤펠레는 목요일 메모에서 수요일 시장의 차분한 분위기가 최근 상승한 변동성 또는 위험 회피 심리의 종지부를 찍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지속적인 랠리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해야 중앙은행이 덜 매파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7%로 반등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4%를 잠시 돌파한 뒤 2020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는 심리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연준이 노동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타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목요일 CNBC의 스쿼크박스에 출연하여 금리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평균은 하락한 주와 급격한 하락의 한 달 동안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1% 하락한 월간 손실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우와 S&P는 각각 약 7.3%와 7.9% 하락한 9월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3분기 9월은 하루 남았습니다. 뜨리코라고 하루 남았고 S&P 500은 GFC 이후 가장 긴 분기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3분기에 단 하루 거래일만 남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내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와 성장주와 가치주의 러셀 10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스닥 100 지수는 더욱 악화될 태세입니다. 3분기 연속 하락폭은 2002년 3분기 이후 최악입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는 미국 달러 지수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초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킹달러라 이야기를 합니다. 199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5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주식시장은 약세장일 연속 3분기를 이루고 있고, 하지만 달러 지수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드의 로레타 메스터는 금리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금리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는 스퀘코 박스에 출연하여 CNBC의 스티브 리즈만에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0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도 기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 기조에서 메스터의 이야기는 변함이 없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물가 안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한 경제를 가질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노동시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메스터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인용하면서 금리 인상에서 연준 관리들 사이에서 그녀가 아마도 중간 경로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스터는 아주 매파라기보다는 중간쯤에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스터는 우리는 여전히 펀드 금리에 대해 제한적인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펀드 금리를 300베이스 포인트 인상했지만 300베이스 포인트는 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9월은 역사적으로 1950년 이후 S&P 500에서 최악의 달입니다. 9월은 나쁜 평판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스탁 트레이더즈 알마닉에 따르면 S&P 500은 평균 0.5%의 손실을 기록한 1950년 이후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다른 달에는 평균 감소가 없습니다. 이번 달 현재까지 S&P 500은 8.5% 하락했습니다. 한 달에 8.5%를 하락한 것입니다. 역시나 S&P 500에서 9월은 최악의 달이었습니다. 연감에 따르면 10월은 평균 0.8% 증가하며 이는 특정 달에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0월은 시장 붕괴에 대한 명성 때문에 시장 붕괴에 대한 9월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많은 거래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S&P 500은 현재 팬데믹 이전 종가보다 7%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잠깐 뒤로 돌립시다. 2022년 약사장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S&P 500 지수의 이익 대부분을 지워버렸습니다. 대략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2시 30분 현재 벤치마크 지수는 팬데믹 이전의 고점인 3,386보다 6.9% 높은 수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되돌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다 말았다는 겁니다. 바이탈 라리지의 크리사 폴리는
시장 우울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계속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때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이탈 나리지의 아담 크리사폴리는 목요일의 매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자들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거래자들은 진짜 비관적이었습니다.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암울함이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뜨거운 독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연준과 ESB의 더 매파적인 발언, 메스다는 정책이 아직 제한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매파적인 발언으로서 제한적인 영역에 있지 않,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부 끔찍한 수익 보고서, 재앙적인 영국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트루스 가버먼트의 도전적인 어조, 미국의 주간 청구액이 실업 주간 청구액이 20만 명 미만으로 다시 하락합니다. 실업 주간 청구액이 낮아질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간 청구액이 낮아질수록 아직 약발이 안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매자들은 수요일에 휴식을 취했지만 오늘까지 다시 효력을 발휘하여 테이프를 방어하려는 황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마켓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S&P 500 러셀 1000 및 펀드의 새로운 52주를 최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매도가 재개되면서 주요 지수와 자금이 52주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거래 세션 중 한 지점에서 3619.69로 폭락하여 지수의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러셀 1000은 장중 매도세를 보이면서 1988.58까지 떨어졌습니다. 52주 신저가로 하락한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iShares 반도체 ETF, 바네크 반도체 ETF, SPDR S&P 소매 ETF, iShares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 ETF, 기술선택부문 FDR 펀드, 필수소비재 선택부분 FDR 펀드, iShares MSCI 신흥시장 ETF, 달러 메르카드 지나 플랑코리가 정리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오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 애플과 카맥스. 목요일 정오 거래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은 애플과 카맥스, 베드 베스 비욘드 등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의 주가는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드물게 애플을 중립으로 강등한 후 5% 하락했습니다. 중고자동차 딜러인 카맥스는 주가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하회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23.2% 급락했습니다. 요새 화제인 매드베스 비욘드는 가정 소매업체 주가는 회사가 가장 최근 분기 동안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과 28% 매출 감소를 보고하는 목요일 8% 이상 하락했습니다. 개인 및 금융 뉴스레터 편집자 사이에서 약세 감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28일 수요일에 끝나는 주에 약세 심리가 60.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87년 거슬러 올라가는 1800개 이상의 주간 수치에서 처음으로 약세 심리가 2주 연속 60%를 넘었습니다.
지난주 약세 수치는 60.9%였지만 2주 전에는 46%에 불과했습니다. 강세장의 비율은 지난 2주 동안 18에서 20% 사이에 머물렀는데 이는 9월 14일 종료된 주의 26%에서 감소했습니다. 더욱 변화된 것은 주식에 대해 중립적인 응답자의 수입니다. 지금은 19.2%, 9월에는 27.9%입니다. 14 및 28.7%, 이달 초에는 14 및 28.7%였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모든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더 적은 수입 판매자가 남아 가격을 낮추고 시장이 씻겨나간다고 주장합니다. 9월 28일자 최신 인베스터드 인텔리전스 설문조사에서도 낙관적인 금융 뉴스레터 편집자의 비율이 25.4%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6년 초 최저 수준이며 6월 중순에도 이전 주식시장 최저점에 해당하는 26.5%의 강세장보다 낮습니다. 고무의 수는, 베어의 수는, 약세장의 수는 전주 31.4%에서 34.3%로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공그룹은 40.3%로 교정 캠프에 있습니다. 많은 고문 비관론이 궁극적으로 시장 바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비관론이 높아지면 주식은 거꾸로 갑니다. S&P 500 주식이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S&P 500의 최소 88개 종목이 정오거래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약 주식인 오르가노는 2021년 6월 멀크에서 분사된 이래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알파벳 주식 구글 거래 최저점은 2021년 2월 이후 본 적이 없습니다. 루멘 테크놀로지가 1991년 9월 이후 최저치로 거래됐습니다. 파라마운트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었습니다. AT&T는 2008년 4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되는 보르고워너 BWA, 케이사르즈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로 기록했습니다. 하스브루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점에서 거래됐습니다. 카맥스가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로 거래됩니다. 이거 말고도 10여 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최저치로 떨어진 주식들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CT에 따르면 3분기 보고 시즌 동안의 수익 회복력은 올해 후반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콧 크로너트 CL이 미국 주식 전략하는 목요일 스코어커 온 더 스트리트에서 우리는 4분기 중 어느 시점에 리스크 온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T에서는 올 4분기 중 어느 시점에 리스크 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분기 중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랠리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랠리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S&P 500에 대한 크로노트의 현재 연말 목표 가격 이는 4,200으로 수요일 종가에서 약 1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리뱅크는 S&P 500의 연말 목표 가격을 4,200으로 수요일 종가에서 약 1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은 연준이 강제로 전환될 때까지 시장 매도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알버트 에드워즈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방향을 틀 때까지 시장 매도세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을 압박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략가는 목요일 메모에서 공격적인 긴축 캠페인에서 영란은행 중심 축이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영란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잉글랜드는 이번 주 주식 및 채권 시장과 폭락하는 영국 파운드를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 매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채권 매입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말 영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물 수익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의 관심이 파운드화의 약세에 쏠려 있는 동안 끔찍하게 추락한 것은 UK 길트스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2018년과 같이 QT가 양적 긴축이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지루하지 않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파월과 같은 굴욕적인 중심축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코너에 몰아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Not QE. 양적 완화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드워즈는 결론은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의 부정책이 거품과 재정적 레버리지를 기이한 높이로 부풀린 후에도 여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QT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카맥스 회사가 엄청난 실적 부진을 발표한 후 주가는 목요일 약 23%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 경제성 문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가격은 적어도 1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CEO인 빌 라슈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료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라고 내쉬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X 오토노머스 앤 일렉트릭 비에클즈 ETF는 목요일에 4.5% 하락했으며 6월 중순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펀드는 13.1% 하락한 6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스팽, 퀀텀스케이프, 비스테온 및 니오가 손실을 주도했습니다. 모두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정오 펀드의 가장 큰 이름과 손실입니다.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6.5%, 테슬라 마이너스 5%, 암바렐라 마이너스 5%, 포드 모터 마이너스 5%, 엔비디아 마이너스 4%. 이런 가운데 버핏의 주식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주식은 버핏의 딥 바이 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석유의 주식,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석유 대기업의 막대한 지분을 추가한 후 목요일 1.7% 급등하여 더 넓은 시장의 하락세를 버텼습니다. 이 대기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대기업 주식 약 600만 주를 추가하여 주당 61.37달러를 지불했다고 규제 문서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버크셔의 옥시덴탈 지분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베팅 금액을 늘린 후 이제 20.8%에 도달했습니다. 옥시덴탈의 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8% 하락했습니다.
루시드 그룹과 AMD는 모두 6% 하락하여 기술 중심의 내스닥 100 지수를 하락시켰습니다. ET 당일 동부 시간으로 당일 1시점에서 지수의 100개 구성 요소 중 3개 크래프트, 헤인즈, 아스트라나가 옥타만 더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목요일의 손실로 나스닥 100 지수는 약 9% 하락한 6월 이후 가장 큰 1개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00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약 2690개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하락한 반면 260개의 이름만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해 NYSE에서 상승자 1인당 상승자 1개 기업당 약 10개의 주식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소위 1대 10으로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매도 높은 수익률로 기술 이름을 5% 이상 떨어뜨렸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광범위한 시장 매도 속에서 목요일 아침에 5% 이상 폭락했습니다. 모기지 ETF는 2020년 5월로 돌아가서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iShares Mortgage Real Estate Capped ETF는 목요일 아침에 5% 이상 하락하여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 새로운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펀드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하며 9월에 25%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치솟고 연준이 금리 인상 캠페인을 계속함에 따라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프레디 맥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고정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현재 6.7%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 6.29%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면서 주택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준비이사회의 노동시장 둔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가 5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주식 선물은 손실을 확대했습니다. 약한 감정은 단기 구매 기회를 나타냅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말합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극도로 열악한 투자 심리가 매수 신호를 촉발한 종합감정 지표 CSI를 가리키며 단기 매수 기회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신호는 지난 22년 동안 70% 이상 긍정적인 4주 전에 발생했습니다. 약한 감정의 그 신호가 나타나면은 신호가 지난 22년 동안 70% 이상 긍정적인 4주 전에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마크 다이버는 목요일 메모에서 우리는 이 신호를 잠재적인 단기적인 전술적 매수 기회로 간주하지만 중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수요일에 주식은 올해의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회사는 하루 랠리가 더 넓은 상승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이버는 분명히 말해서 현재 주식 가치를 낮추는 많은 위험이 현재 가격에 있고 2022년 약세장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썼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투자자 심리가 현재 부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단기적으로 즉 향후 4주 동안 글로벌 주식이 플러스 수익을 낼 가능성이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세장 속의 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장 스케치를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시장
감정이 크게 일어날 때 주식 랠리가 뒤따릅니다. 물론 현재의 주식 랠리는 약세장 랠리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옵니다. 너무 실망할 것도 너무 기대할 것도 없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의 구독 신청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신청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마감하시고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좋은 마음 가지시고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